그러면 408번만 간단하게 하고 한번 넘어갈게요.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그 중학교 때도 이제 좀 어려운 식으로 보고 이랬어요. 자, 어떤 물건의 가격을 우리가 가격은 사실 여기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냥 A1이라고 둘게요.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X% 인상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 말부터 해보자. 자, 근데 여러분 이 퍼센트란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다. 퍼센트를 혹시 한글로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퍼센트를 영어로 한글로 백분율이라고 해요. 요 말을 이제 이게 한자인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100으로 나눈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X%, 그런데 이제 X%라는 조금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서 15% 인상했다 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15%는 뭐냐면은 이 퍼센트로 들어가면 100분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100분의 15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인상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가격에다가 A의 100분의 여기 X%니까 100분의 X겠죠? 괜찮아? 요것만큼을 더했다라는 겁니다. 어때? 괜찮아? 그러면 반대로 인하했다 혹은 할인했다라면은 여기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식을 조금 간단하게 하려면은 A로 묶을 수 있지, 그치? 그래서 A로 묶으면은 1 더하기 100분의 X 이렇게 한 게 X% 인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다음을 보자. 문제 다음 문장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현재 X% 인상한 가격이 이건데 그 다음에 얘를 또 X% 인하했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가격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 가격에서 1 플러스 100분의 X 이게 현재 가격이잖아, 그치? 여기에서 X%만큼 100분의 X만큼 인하한 거야. 괜찮아? 근데 여기도 보면 1 플러스 뭐식이죠? 여기는 1 마이너스 뭐식일 것이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X% 인상이나 그러니까 여기 1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 1이 원래 가격을 의미한다. 원래 가격에서 이만큼 더했다, 이만큼 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한 게 우리가 계산한 총 가격인데 이렇게 된 게 처음 가격보다 9% 낮았대. 원래 가격보다 9% 100분의 9만큼 낮아졌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A로 나눠지잖아. 내가 아까 전에 A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 이유가 이거 A가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별로 상관이 없어. 이렇게 나눠지거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시 쓰면 1 플러스 100분의 X 1 마이너스 100분의 X 한 것이 1 빼기 100분의 9더라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괜찮을까요? 일부러 내가 100분의 91이라고 안 쓰고 이렇게 내비뒀어.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무슨 공식이냐? 합차 공식이죠? 그치? 그래서 1 빼기 100분의 X의 제곱을 하니까 1 빼기 100분의 9더라. 그래서 이렇게 쏙쏙쏙쏙 다 바꾸고 나니까 결국 우리는 100분의 X의 제곱이 100분의 9가 되겠더라.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그치? 만 곱해주면은 여기 만 곱해주면은 X 제곱이 900이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그러면 X 제곱이 900이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0하고 나오게 될 거야. 괜찮아요? 그치?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 X% 인상했으니까 우리가 가격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해. 응?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뭐가 가격이 바뀌어서 가격을 10% 올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해가 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10% 인상은 맞는 말인데 마이너스 30% 할인 이렇게를 얘기는 하지 않죠. 그치? 이건 가격을 올렸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욕을 먹겠죠? 실제로 할인이나 인상을 했을 때는 당연히 여기가 양수여야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여러분 마이너스 10% 인상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야? 10% 깎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과연 할인했다고 알아들을까? 아니겠죠.
우리가 당연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인, 뭐 인하 이렇게 했다는 거는 x가 양수인 거를 의미할 것이다. 괜찮아요? 그래서 x가 양수여야 되니까 x는 30. 그래서 30%만큼 올렸다가 내리면은 가격이 결국 9% 떨어졌다 이겁니다. 괜찮을까요? 실제로 대충 한번 계산해봐. 100원 가격이야. 그치? 그러면은 30%만큼 올려서 1 플러스 100분의 30 이렇게 하면은 130원이 되겠죠? 그치? 130원에다가 1 마이너스 100분의 30 이렇게 해서 하면은 여기 100분의 70이 돼가지고 얘는 91이 될 거야. 진짜로 딱 9원, 9%만큼 깎인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먼저 10%만큼 올렸다가 10%만큼 깎으면 더 싸지겠지. 괜찮아? 그치? 그런데 반대로 먼저 그리고 깎았다가 또 올려도 역시 원래보다는 싸질 거고.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 들어간 거나 다 100분의 이걸 붙이고 1 들어가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면 좋겠다. 괜찮아요? 오케이. 요것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부담 없이 진도를 쫙쫙 뺄 수 있겠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거 다시 한번 좀 복습 좀 해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인데 2차식이어야 되다 보니까 a는 0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다 이거는 외우고 있는데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근의 공식 어떻게 되지? 인사 어떻게 되냐? 다 알고 있는데 2a분의 여기 처음에 뭐가 나오지?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그냥 근의 공식 말라도 거의 되는데 계산을 조금 더 빠르게 하려고 뭘 공부했더라? 짝수 공식을 공부했어요. 괜찮아? 근데 짝수가 뭐가 짝수일 때냐? b가 짝수일 때죠.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b가 짝수다. 그래서 우리는 b가 2b'일 때라고 이제 두고 한다. 그러면 식이 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치? 자,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짝수 공식을 쓰면은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더라. 이걸 하면은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더라. 괜찮아요? 공식 하나 외워서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외우는 게 좋다. 자, 이거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역시 이것도 알고 있다. 판별식 D라고 하죠. 뭐가 판별식입니까? 여기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있다. 그치? 자,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으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갈리더라.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그 중학교 때는 그냥 실근, 근이 2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조금 더 좋은 표현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뭐라고 바꿔준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는 중근 혹은 실근 하나인 건데 요것도 이제 실근이긴 하단 말이죠.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실근을 가진다. 일반적인 경우에 실근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얘기를 하더라. 괜찮아요? 여기까지도 설명을 하고 0보다 작으면은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가 되냐? 2분의 뭐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근데 중학교 때는 이런 거를 보고서 우리가 말도 안 된다 이랬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복소수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 루트 3i라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한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리고 여기에도 짝수 판별식이 있죠. 여기 짝수 판별식은 여기 가져와서 짝수 판별식은 4분의 d 하고 쓰고 b' 제곱 마이너스 ac 얘도 똑같은 역할을 하더라.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면 되겠다. 요거는 저번 시간까지 한 거에 대한 복습 같은 거고 이제 저번 시간 복습한 거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두 근을 x는 알파랑 베타 이렇게 둔다 그랬어. 그치? 그리고 여기 방정식의 개수는 a, b, c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알파, 베타랑 a, b, c의 관계를 얘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했냐?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이 뭐분의 뭐였죠? 지선아 뭐였지?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붙죠. 괜찮아? 마이너스 뭐분의 뭐? 2차 항의 개수분의 1차 항의 개수. 괜찮아요? 그치?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되더라? 민서가 어떻게 되지? 2차 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되더라. 여기는 플러스가 된단 말이지.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외우고. 자, 그런데 이게 까놓고 보니까 뭐냐면은 어떤 두 숫자의 합과 곱이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과 곱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었어. 어디서 많이 했냐면은 예를 들면 그래서 문제로 이런 게 나오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가 주어졌을 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 많이 했어요. 그치? 이런 걸 하려면 알파 베타를 하나하나 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요 두 개를 써야 되죠. 그치?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얘 공식 어떻게 되나? 얘 변형 공식 어떻게 되니? 알파 플러스 베타 세제곱. 그치? 여기에 세제곱에서 빼기 3 알파 베타 즉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문제를 더 풀려면 필요한 게 뭐다? 곱셈 공식의 변형을 알아야 된다. 괜찮아요? 그래서 좀 곱셈 여기에서 사실 여기에서 요거 내용 말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곱셈 공식의 변형을 기억하고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 자, 그럼 이거 변형 공식 어떻게 되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얘 변형 공식은 어떻게 되겠어? 다 물어봤네. 자, 얘는 어떻게 되죠? 다 알고 있는 얘기긴 한데 어디서 시작해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시작해야 되지? 뒤에 뭐가 붙어야 돼? 여기는 이제 보면은 마이너스 2알파 베타고 여기는 플러스 2알파 베타죠. 그러니까 뭐가 시작해야 돼?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들어가야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더라. 괜찮아요? 그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곱셈 공식 변형을 공부를 기억해 둬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잘 모르겠으면은 곱셈 공식 변형 돌아가서 그거 다시 외우고 돌아와야 되더라 이겁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런 거를 많이 기억을 해 둬야 되겠다. 가 저번 시간까지 한 이야기였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두 수를 가지고 곱셈 이렇게 해보는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문제는 많이 해봤어.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 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자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개수가 숫자로 주어져 있고 알파 베타를 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었죠.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지금은 여기 개수가 숫자고 그 개수를 알려져 있고 근이 문자였어. 그러니까 근에 대해서 뭐 구하는 이런 문자였어. 괜찮아? 근데 이제는 요걸 바꿔볼 거야. 개수가 문자고 그 다음에 근이 주어져 있어. 숫자로 주어져 있는 이런 걸 택해 볼 거야.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이 될 겁니다. 두 근이 2랑 마이너스 4고 두 근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런 다음에 개수가 문자인데 딱 하나만 더 줄 거예요. x 제곱의 개수가 2인 이런 2차 방정식을 구해봐라가 새로운 문제가 될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두 근이 2랑 마이너스 4잖아. 그러면은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 반대쪽으로 넘겨서 는 0 하고 만들어 볼게요. x-2는 0 또는 x 플러스 4는 0 이렇게 쓸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근데 우리 이런 게 어디서 봤냐면 그 2차 방정식 풀 때 많이 봤어.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x-1, x-2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잖아. 그치?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떻게 썼냐면 x-1은 0 또는 x-2는 0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래서 x는 1 또는 x는 2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기억나니? 근데 이제는 그걸 거꾸로 가보는 거야. 여기가 어떤 식이 될 거냐면은
얘가 x-2 곱하기 x 플러스 4는 0 이런 식이 될 거라 이거예요. 괜찮습니까? 벌써 돌리나? 내가 설명이 재미없나? 그래서 여기에서 x제곱의 개수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 하면 x제곱이 근데 그냥 1x제곱처럼 나오니까 여기에 2가 곱해져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를 싹 전개를 하면은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써주면 이게 이 문제의 답이 되겠더라 이거지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제가 지금 한 얘기가 뭐냐면은 123페이지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풀러가 보자. 지금 123쪽이야. 123페이지 10번. 자, 여기에 1번 보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 두 근이 4랑 마이너스 4랑 2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거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괜찮아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자, 두 근의 합 마이너스 4 더하기 2 한 것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a가 몇이 나와? a가 2하고 나오겠다. 괜찮습니까? 동시에 두 근의 곱을 구하면 얘는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나와서 b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우리는 이렇게 A, B를 구했다. 그런 다음에 다음 문제 다음 파트를 읽어보면 A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 A, B가 위에서 주어졌으니까 A, B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식으로 숫자로 되도록 써보면은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당연히 뭐 근을 하나하나 구해서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게 아니죠. 두 근의 합은 또 한 번 뭐를 써야 돼? 근과 계수의 관계를 또 한 번 써야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을 구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붙고 그 다음에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 이렇게 되겠다. 괜찮아요? 우리 두 근의 합 구했죠?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에서 3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풀 수 있어. 자, 다음에 2번도 한번 보러 가보자. 자, 2번. 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예요. 자, 그러면 이거 보고서 반사적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쓰고 시작해야 돼. 괜찮아? 자,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은 몇이 나와야 되니?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a하고 나오게 되겠다. 그치? 다음에 두 근의 곱은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 해서 그냥 b하고 나올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요거를 그러니까 무슨 문제는 2차식만 봤다 하면 사실상 쓰고 가야 돼. 오케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다음 문장을 한번 보자. 자, 문장 다음 거 한번 봐봐요.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거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다. 근데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요 위에서 구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해 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A,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대신에 B. 그러니까 두 근이 A랑 B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괜찮나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써주면은 두 근의 합 A 더하기 B 한 것이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 해서 A 플러스 1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두 근의 곱 A, B는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문자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이 풀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첫 방정식에서는 A가 이렇게 없어져서 간단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B는 1이 나오고 A는 2가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A, B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때? 할만한가? 그래서 근각계수 연결을 써주고 이렇게 대입하는 여기 이렇게 근각계수 연결을 써줬다면은 여기 뒤편의 문장을 조금 더 쉽게 바꿀 수 있더라. 괜찮아요?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만 한번 해봅시다. 247번 한 번만 해봅시다. 247번.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해? 괜찮아? 물 좀 마시걸래? 문제 풀면 괜찮을 거야. 자, 247번 다 했나?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한번 써보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은 b 하고 주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치? 아까 전에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대입은 안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두 번째 여기 문장에 대해서도 한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봅시다. 두 근의 합 알파 마이너스 1이랑 베타 마이너스 1 더한 것이 여기서 그 마이너스 a분의 2창의 계수분의 1창의 계수하면 a 하고 나올 거예요. 괜찮습니까?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곱한 거는 마이너스 b 하고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치? 자, 그러면 요 식을 조금 전개를 해보자. 변형을 해서 전개하듯이 해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a,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 마이너스 b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서야 여기 식에다가 얘네들을 대입을 할 수가 있겠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바뀌어요? 마이너스 a 빼기 2가 a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에서 여기 마이너스를 이렇게 묶으면 여기 a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여기는 b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b더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여기 식에서 저 위에 식에서 2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1 하고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2b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올 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없어져서 얘는 b는 0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a랑 b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하고 그 뒤에 넣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근 간에 이렇게 말하자면 조건을 주는 거야. 거기 문제에서 두 근의 차가 k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근의 차가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한 근을 알파라고 둡시다. 괜찮아? 그러면은 나머지 근은 알파보다 3만큼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요.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알파 플러스 3이라고 둘 수 있습니다. 혹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알파랑 알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둬도 상관없어요. 그건 자기 자유인데 이왕이면은 플러스로 두는 게 계산할 때 조금 더 편하니까 이렇게 두면 되겠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줄 두 근의 b가 예시로 3대 5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여기 비율을 k 뭐 해가지고 3알파 두 근을 3알파 5알파 이런 식으로 두면 되겠다. 괜찮나요? 이런 것도 이렇게 두면 되고 다음에 한 근이 다른 근의 4배다 라고 하면은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은 다른 근은 그 알파의 4배니까 4알파 뭐 이런 식으로 두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키 포인트 있는 문장은 다 기억해두고 문제를 풀러가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11번에 1번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자 x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k는 0의 두 근의 b가 2대 3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두 근을 우리가 2알파, 3알파 이렇게 둘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제 여기다 적용을 해보면 두 근의 합 2알파랑 3알파 더한 거나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해서 K-1 이렇게 나올 거고요. 괜찮나요? 다음에 두 근의 곱 2알파 곱하기 3알파 하는 거는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나올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여기가 K니까 그리고 여기를 좀 정리해주면 5알파 플러스 1이 K다 이렇게 둘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이 5알파 플러스 1도 K고 6알파 제곱도 K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서 6알파 제곱은 5알파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정리해주면 6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1은 0 얘는 인수분해가 되겠죠? 6알파 알파 1 마이너스 플러스 괜찮나요? 이렇게 해서 알파는 6분의 1이거나 또는 알파가 1이거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알파가 6분의 1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괜찮나요? 그러면 K는 몇이 돼? 6분의 5에다가 1을 더한 거니까 6분의 11일 수도 있고 알파가 1일 때 집어넣으면 K가 6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다. 꼭 나는 알파를 구했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서 K는 알파는 하고 정리한 다음에 여기에서 알파는 하고 정리해서 K-1을 5로 나눈 걸 뭐 여기다가 대입을 해도 되겠죠? 뭐 그건 자기 자유인데 나는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자, 2번 한번 보자. 두 근의 2차 9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5는 0의 두 근의 차가 2더라 2더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그러면 두 근의 차가 2라면 아까 전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한 근을 알파라고 쓰면 다른 근을 알파 플러스 2 하고 두어야 된다. 자, 그러면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2 한 것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치?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랑 알파 플러스 1이랑 곱한 거는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다. 첫 번째 식부터 좀 풀어줄까요? 첫 번째 식부터 풀어주면은 2알파 플러스 2가 9분의 2k 하고 나오게 되겠네. 괜찮나요? 그러면은 알파는 하고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알파는 하고 정리하면 일단 2로 나눠야 되겠죠? 2로 나누면 알파 플러스 1은 9분의 1k 그런 다음에 알파는 9분의 1k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다. 괜찮나요? 그거를 여기에다가 다시 넣어주면은 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9분의 1k 마이너스 1 곱하기 9분의 1k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한 것이 9분의 k 마이너스 5다. 자, 그러면 여기 계산해주면은 여기가 플러스 1 이렇게 바뀔 거야. 괜찮나요? 이거는 무슨 공식이냐? 합차 공식이 되겠다. 그렇죠? 괜찮니? 그래서 9분의 1 k의 제곱 81분의 1 k 제곱 마이너스 1 한 것이 9분의 k 마이너스 5 이건 풀만하죠? 81 곱해주면 k 제곱 마이너스 81이 9k 마이너스 여기도 9를 곱한 거니까 45. 자, 그래서 여기를 좀 넘겨서 해주면 k 제곱 마이너스 9k 마이너스 36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뭐랑 뭘로 인수분해 되겠냐? 민서가 뭐랑 뭘로 인수분해 될까? 한번 생각해 볼래요? 뭐랑 뭘로 인수분해 될 것 같아? 1, 36은 안 될 거고, 그치? 2, 18도 안 될 거고, 다음에 3, 12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 괜찮아요? 그래서 3이랑 12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여기는 빼주고 얘는 더해주고 이런 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K가 답이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3이거나 12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야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계산이 조금 더 길지만 할만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산 연습을 좀 해줍시다. 몇 번이냐?
248, 250 두 개 해봅시다. 48번이랑 50번. 자, 한번 해봅시다. 자, 248번이에요. 자, x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x 플러스 k 플러스 2는 0. 여기에서 두 근의 차가 4다 라고 했으니까 두 근을 알파랑 알파 플러스 4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을 구해볼까? 두 근, 알파 플러스 4 이렇게 한 것이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에서 k 마이너스 2 하고 나올 거고, 동시에 두 근의 합 이렇게 한 것이 뭐가 나온다? k 플러스 2 하고 나와야 되겠다. 이럴 때 우리는 k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k는 알파는 하고 정리를 해볼까요? 식을 정리를 해주면 2알파 플러스 4가 k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에서 알파는 뭐라고 해야 되나? k-6을 2로 나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쵸?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2분의 k-6 곱하기 2분의 k-6 플러스 4 한 게 k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써볼까요? 2분의 k 마이너스 3 여기 2분의 6 해서 3이라고 나눈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더해주면은 2분의 k 여기는 8 돼서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k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한번 전개해 볼까? 4분의 k 제곱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3k 플러스 2분의 k 하면은 그 마이너스 k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3 한 것이 k 플러스 2 4 곱해서 정리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가 4k 플러스 8 그러면은 k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되겠다. 얘는 인수분해가 쉽게 되죠. 그치? 10이랑 2 이렇게 인수분해돼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테니까 k는 1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풀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k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알파에 대해서 정리해서 k에 대한 2차식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풀이 과정은 어려운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 근의 차를 알파랑 알파 플러스 4 이렇게 둔다. 자, 다음에 250번 한번 봅시다. 자, 두 근의 비가 2대 5다. 자, 그러면 두 근을 뭐라고 둬야 돼? 2알파랑 5알파 이렇게 두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식에 대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 2알파랑 5알파를 더하면은 7 하고 나올 거고요. 2알파랑 5알파랑 곱하면 k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는 1 하고 나오겠죠? 이건 별로 어렵지 않고 알파 1인 걸 여기다 대입하면은 k는 10이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7은 0 이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요 식에서 두 근의 곱을 구하라. 여러분 근데 두 근의 곱을 구해라 라고 할 때 실제 근을 구해서 하는 게 아니겠죠? 그치? 두 근의 곱은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 해서 마이너스 17 이 답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자, 유형 하나만 더 하고 쉽시다. 자, 다음에 12번입니다. 125쪽. 자, 12번. 자, 시험식에서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다 라고 두자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되게 습관적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몇이 나오냐? 민서가 몇이 나오겠니?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2. 일단 요 두 개를 무조건 쓰고 가야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1번 문제를 보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봅시다. 두 근이 얘네 둘이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반대로 근각에서였는데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근의 합부터 써면 두 근이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이니까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일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 통분해 줄 수 있지? 뭘로 통분해 줘야 되니? 지선아, 뭘로 통분해 줘야 돼? 얘네 둘 알파 베타 곱으로 통분해 줘야 되겠죠? 괜찮니? 그러면은 알파 베타로 통분해 주면 여기는 베타 곱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알파 곱해 줘야 되니까 이런 식이 되겠다. 괜찮나요? 자,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두 근의 합은 몇이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나오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치? 자, 두 근의 곱은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에서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자, 얘는 알파 베타가 2인 걸 이용해서 2분의 1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아까 전에 했던 것 근각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일 때 두 근이 알파 베타였잖아. 근각에서 있는 게 다시 써볼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니? 자, 봐봐. 여기에서 b는 뭐라고 해야 돼? b는 하고 정리해볼래? 여기 식을요? b는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괜찮아? 근데 b가 뭐였냐면은 1차항의 개수였죠. 즉 1차항의 개수는 x 개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a 곱하기 두 근의 합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어때요? 괜찮아? 그치? 다음에 여기에서 알파 C는 하고 정리하면은 C는 A 곱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은 C는 즉 상수항은 A 즉 2차항의 개수 곱하기 두 근의 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근데 A는 2차항의 개수니까 문제에서 2차항의 개수는 2라고 주어졌어.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B랑 C를 구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B는 X의 개수 B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2차항의 개수 2 곱하기 두 근의 합 해가지고 마이너스 1 하고 쓸 수 있는 거고 상수항 C는 2차항의 개수 2 곱하기 두 근의 곱해서 1이라고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따라서 2차의 개수가 2니까 우리가 구하는 지금 2x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x 그러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여기는 0 이렇게 써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었다. 내가 뭐 잘못했나 계산? 아이고 마이너스를 빼먹었구나. 미안한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있었어야 돼. 여기 보면 마이너스 있죠? 요거 내가 방금 빼먹어서 그래.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해가지고 1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x 미안해요. 이렇게 돼야 되겠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2번도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자. 자, 두 근이 다시 한번 여기 써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2 하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건 문제는 처음에 나와 있던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건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을 두 근으로 하고 그 다음에 x 제곱 개수가 1이어야 한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을 따로 얘기를 해보면 두 근 합 이렇게 해보면은 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적당히 정리해주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어? 성우가 어떻게 변형할 수 있겠냐? 얘네 둘 가지고 변형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에서 2 알파 베타하고 빼기 2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 식을 집어넣어 주면은 몇이냐?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2 곱하기 2 빼기 2 해가지고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하고 나오게 되겠다.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5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구해볼까? 자, 여기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베타 제곱 마이너스 1 얘는 쭉 계산해주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러면은 첫 번째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 전체 제곱이니까 4하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다시 요거잖아. 그치? 다시 한번 써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이렇게 하고 더하기 1. 그래서 여기 숫자 집어넣어 주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 1 빼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 해가지고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 써주고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은 계산 결과 몇이 나온다? 8 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5, 두 근의 곱이 8하고 나왔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처럼 x의 개수는 마이너스 a 곱하기 두 근의 합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여기서 x제곱의 개수 a가 1인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x, 여기서 b의 값은 몇이 나와? b의 값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5에서 5하고 나오고 c 값은 1 곱하기 8 해서 그냥 8하고 나올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식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8은 0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2차 방정식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좀 쉬었다가 뒤이어서 합시다. 이 문제 푸는 거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알았지? 자, 256번인데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5 알파 베타는 2 이렇게 일단 쓰고 시작을 할 수 있겠다. 괜찮나요? 이거는 무조건 써두고 시작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요게 문제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2더라. 자,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을 구해볼까? 두 근의 합은 정리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5니까 얘는 2분의 9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 새로운 2차 방정식의 x의 개수는 마이너스 a 여기 2 곱하기 이제 마이너스에다 좀 이렇게 빨간색 표시 좀 해야죠. 마이너스에 x제곱 개수 2 곱하기 두 근의 합 2분의 9 해서 마이너스 9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요거는 둘이 곱해주면은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개 다 대입해서 해보면 2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1 해서 2분의 11 하고 나올 겁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상수항은 x제곱의 개수 2 곱하기 두 근의 합해서 11 하고 나올 거라서 요것들을 합쳐서 쓰면은 2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1은 0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자, 그럼 252번도 비슷하게 일단 근과 첫 번째 문장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써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두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알파 세제곱이랑 베타 세제곱을 두 근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 이걸 구해보면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아까 전에 얘 어떻게 변형한다 그랬죠?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얘네 둘을 이용해서 변형을 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다 숫자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3의 세제곱 하면은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은 몇이냐?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45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5 하고 나오고, 그래서 x항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가 붙죠? 그치? 마이너스가 붙고 x 1차항의 x제곱의 개수 1 곱하기 마이너스 45 해서 45가 x의 개수가 되겠다. 그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이용해 보면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얘는 당연히 알파 베타의 세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래서 쉽게 마이너스 8하고 나오게 되겠다. 자, 그럼 두 근의 곱을 알았으니까 상수항은 x의 개수, x의 x제곱 개수 1 곱하기 마이너스 8 해서 마이너스 8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이 새로운 식은, 새로운 2차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45x 마이너스 8은 0 하고 구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생각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x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x의 개수는 마이너스가 붙고 a, x제곱의 개수 곱하기 두 근의 합. 그치? 그 다음에 상수항은 a 곱하기 두 근의 곱. 이렇게 되더라. 괜찮습니까? 예, 요거 이렇게 나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13번이에요. 자, 이 독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이런 겁니다. 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다. 반대로 볼게요. 9를 둘 다 반대로 썼구만.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인수분해 돼요? 하고 물어보면 누구도 yes라고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건 뭐 x에다 뭘 넣어 어떻게 뭐 숫자를 대입한다 한들 인수분해가 잘 되지 않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2차 식이긴 한데 얘를 2차 방정식인 것처럼 잠깐 사기를 쳐봅시다.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2차 방정식이니까 억지로 근의 공식을 넣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의 공식을 한번 억지로 만들어보면 근의 공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 짝수 공식 쓸 수 있지? 짝수 공식 써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 해가지고 루트 마이너스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루트 5i 하고 바꿀 수 있으니까 얘는 루트 5i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근이 1 플러스 루트 5랑 1 플러스 루트 5i랑 1 마이너스 루트 5i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잠깐 여기 새로운 내용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뭐 이렇게 2차식이 있어요. 괜찮아? 근데 여기에 예를 들면은 숫자로 해볼까? 숫자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방정식의 두 근이 x는 1 또는 x는 2잖아. 괜찮아요? 그러면은 요걸 보고서 얘가 x-1, x-2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문자를 1, 2가 아니라 알파랑 베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근이 뭐든 간에 괜찮아? 그러면 여기도 1 대신에 알파, 2 대신에 베타 집어넣어서 x-알파 곱하기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는 거 아님? 하고 얘기할 수 있죠. 괜찮나요? 지금 제 말 이해 가시나요? 지선이 이해가는?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두 근을 억지로 근의 공식을 썼든 인수분해를 했든 구하면은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로 답을 쓸 수는 있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두 근이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x가 1 플러스 루트 5i가 될 수도 있고 곱하기 다음에 x가 1 마이너스 루트 5i가 되도록 이렇게도 쓸 수 있겠다 이거지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를 좀 풀어주면은 요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이제 는 0을 원래 우리가 는 0 2차 식이었잖아. 그치? 이렇게 지우고 나면은
요 식이 요 방정식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사기치듯이. 괜찮아요? 억지로 인수분해를 한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숫자가 뭐야, 복소수들이잖아.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했다 그러면 억지로 근해 그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근해 공식에다 넣은 다음에 이렇게 억지로 x-알파, x-베타 꼴로 정리를 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밑에 것도 2번도 한번 해보자. 자, 2번도 한번 해봅시다. 자,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걸 인수분해하고 그러니까 는 0이라고 사기를 친 거야. 괜찮아? 그러면은 이게 2차 방정식처럼 됐으니까 그 근해 공식에다 대입해보자. 근해 공식에다 대입하면 특히 짝수 공식 쓸 수 있죠. 괜찮아? 그러면은 a가 2, b가 4인데 짝수 공식가 b 프라임이 2일 거고 c가 마이너스 5일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5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 이게 답이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나? 자, 일단 x제곱의 개수가 2니까 2 하고 시작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런 다음에 여기 한 근은 x-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4 이렇게 할 수 있고 다른 한 근은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런데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x 플러스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14 여기는 x 플러스 2분의 2 플러스 루트 14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어때요? 괜찮아요? 요거는 뭐라고 이것도 복소수라고 얘기해. i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얘기하자면은 무리수의 범위로 인수분해한 것이다. 범위로 인수분해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근해 공식에다 억지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이렇게 x-몇, x-몇 이렇게 쓰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연습하면 253번 두 개 연습 한번 해보자. 253번. 자, 253번 한번 봅시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를 억지로 인수분해해라. 그러면 얘를 는 0, 2차 방정식이라고 사기를 치고 근해 공식을 쓰는 게 마찬가지다. 자, 여기도 짝수 공식 쓸 수 있죠. a는 1이고 b가 6이니까 b 프라임 짝수로 3이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c가 4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해주면은 근해 공식 넣어주자. 근해 공식 특히 짝수 공식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가지고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식을 그러니까 알파가 이런 식인 거야.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 그 다음에 베타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별로 상관없어.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다 이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해주면은 이렇게 될 거다 이거지. x 마이너스라면 좀 더 써야지.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 그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는 0 는 0 쓸 필요 없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얘를 이제 루트 안에 소괄호를 풀어주면 x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5 x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5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근데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중괄호에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계산한 결과까지 끝까지 써줘야 완벽한 답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다음에 2번 한번 해보자. 자, 2번에서는 A가 3,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2, C가 2인데 B가 마이너스 2인 거니까 짝수 공식 B'을 마이너스 1이라고 두고 짝수 공식 적용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짝수 공식 적용해보면은 X는 3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가지고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니까 루트 5I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두 근을 미리 써보면 알파는 3분의 1 플러스 루트 5I 베타는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i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자, 근데 여러분, 요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된다라면 뭔가 이상하지? 여기는 그냥 x 제곱하고 시작하면 여기 3x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 3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거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전이랑 다른 점은 이게 x 제곱의 개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다. 그래서 뒤에 뒤이어서 써주면 3 곱하기 x 마이너스 3, 여기 소괄호 써도 되겠구나. 3분의 1 플러스 루트 5i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i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좀 억지로 쓰는 거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근의 공식 쓰는 연습을 하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덥냐? 벌써? 이게 진짜 요즘 이렇게 느끼는 게 이거 켜면 한 5분 있으면 이제 약간 쌀쌀하거든요. 근데 또 끄면 또 10분 있다가 좀 약간 더운데 이런단 말이죠. 지금이 그래요. 혹시 그 다음에 윤서가 이게 좀 직방을 맞는 데다 보니까 윤서가 추면 얘기해줘. 알았지? 요거를 어떻게 내가 이거 조절하는 법을 아직 잘 몰라가지고 이게 최근에 저번에 요 뒤에 옛날에 있었다가 최근에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확히 이거 지금 다른 법을 잘 안 써봐서 그래 좀 써보는가 해야지. 자, 다음에 14번인데 여러분 14번에 별표 쳐주세요. 이거 꽤 중요한 유형이야. 여러분 이거 사실 개념원리에 나오는 유형들이 난이도가 쉬운 거부터 적당히 어려운 것까지 여러 개 있는데 제가 거의 진짜 장담컨대 여러분 이거는 내년 여러분이 이거 시험 볼 때가 내년 1학기 기말고사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쯤 여러분 이거 시험 준비할 때거든 아니면 중간고사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 14번 유형은 거의 99.9% 100%까지는 안 할게. 근데 99.9%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유형은 무조건 나와. 왜냐면은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기 쉬워서.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정말로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자, 14번. 자, 2차 방정식 fx. 2차 방정식 fx. 즉 fx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2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여기에 두 근의 합이 6이더라. 그러면은 여기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다라고 둡시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이니까 얘를 식으로 쓰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x 대신에 알파나 x 대신에 베타 대입한 거랑 똑같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식도 쓸 수 있을 거야. f 알파도 0이고 f 베타도 0일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아요? 이것도 한번 이렇게 써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는 문제의 첫 번째 조건 해석을 마쳤다. 자, 다음 문장을 읽어봅시다. 다음 그 쉼표 뒤에. 그러면 다음에 2차 방정식 f 5x-7에 5x-7은 0이다. 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여기 방정식의 두 근을 x가 a 또는 x가 b 뭐 a, b 말고 p, q로 넣어도 되고 뭐 이건 자기 마음이야. 그냥 편의상 a, b로 둔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식에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 플러스 b를 구하면 될 거고 여기 x 대신에 a랑 b를 대입하면 여기도 똑같이 0이 돼야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쓰면은 어떤 식이 나오느냐? f의 5a-7은 0이고 f의 5b-7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아까 전이랑 비슷하지?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여기가 이제 중요한 점이에요.
자, A 알파랑 A랑 비슷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베타랑 여기 B 쪽이랑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F 뭐시기가 0, F 뭐시가 0이니까 여기 괄호 안에 값들이 똑같아야 되겠죠? 이 점 이해가십니까? 그치? 그래서 어떤 식이 성립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알파는 5a-7이랑 같고 베타는 5b-7과 같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점 이해가십니까? 여기식 이 식을 만들어내는 게 여기 되게 중요한 점이야. 그러려면은 이렇게 같구나라는 요거를 써주셔야 된단 말이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재선이 이해가니?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고 있으니까 요 식을 만들어내려면 여기 식을 이렇게 더해줘야 될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5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14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다. 그치? 근데 알파 플러스 b가 베타가 6이니까 5 곱하기 a 플러스 b 마이너스 14 따라서 a 플러스 b는 14 넘기고 5로 나누면 4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다 이겁니다. 어때? 괜찮아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지금 이 풀이 지금 이해가 나는 뭔가 이상해? 아니? 표정이 뭔가 이제 얼굴 찡그린 것 같아서 뭔가 이해 안 되는 표정인가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 포맷을 여러분이 한번 따라 해보셔야 돼.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 포맷을 얘가 이거 안 지우고 놔둘 테니까 그대로 254번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254번은 여기보다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서 약간 더 어려워. 여기까지는 하고 이 다음에 플러스를 한 단계가 더 필요해. 한번 요거 그대로 적용을 해봅시다. 오케이? 254번에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저랑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fx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고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3, 두 근의 곱 알파 베타가 4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한 것처럼 여기도 x에다 알파랑 베타를 넣어서 f 알파가 0, f 베타가 0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하고도 할 수 있는데 처음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f2x-1이라는 새로운 방정식의 두 근을 a랑 b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맨 마지막에 답을 a, b는 하고 얘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 식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fx 대신에 a를 넣어서 f2a-1이 0이고 f2b-1이 0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서로 짝 지어준다고. a랑 알파랑 B랑 베타랑 이렇게 이어준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요?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이 똑같아야 되니까 알파는 2a-1, 베타는 2b-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알고 있잖아. 그치? 이걸 하기 위해서 얘네 둘을 한번 더해 줍시다. 더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로 묶어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하고 나오겠죠?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다 숫자 집어넣어 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 2 곱하기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해가지고 a 플러스 b는 2분의 5 하고 나오겠군요 라고 하나 구할 수 있겠다. 괜찮나요? 자, 근데 a 플러스 b는 우리가 완벽하게 원하는 건 아니다. 자, 진짜로 원하는 건 우리가 이 두 식을 곱해가지고 곱해보는 거다. 그러면은 얘는 빨간색으로 좀 쓸게요. 여기서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알파 베타는 2알파 마이너스 1, 2베타 마이너스 1 반대로 썼구나. a, b인데 2a-1, 2b-1 이렇게 쓰는 거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싹 전개해보면은 4ab-2a-2b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로 묶을 수 있죠? 괜찮아요? 다시 한번 써보면 알파 베타는 4ab 마이너스 2로 묶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알파 베타는 아까 전에 4였으니까 4는
4ab 마이너스 2 곱하기 a 플러스 b가 2분의 5 하고 나왔으니까 2분의 5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여기 계산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5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 해서 a, b는 2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이게 우리가 원하던 a, b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구하는 답은 2 하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아까 전보다 한층도 조금 더 나아간 거죠? 그치? 요 정도 문제가 학교 그 내년에 여러분이 그 2차 방정식 시험 볼 때 이런 문제가 거의 높은 확률로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요런 거는 난이도가 딱 적당해서 엄청 어렵지도 않고 엄청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딱 그 서술형으로 내기도 편해.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 14번은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만 하면 너무 조금 아쉬울 거더라고요. RPM 좀 펴보자. RPM에 이거 하나가 더 있었는데 여기에는 없고 어딨냐 유형 업 17번이에요. 그러니까 몇 쪽이냐 65페이지 65페이지에 449번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지금 이 문제랑 똑같아. 254번이랑 똑같아. 449번 한 번만 더 해봅시다. 449번이에요. 풀이 방법이라 그래야 될까? 그 형태는 여기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한번 참고해서 풀어본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알았죠? 자, 449번 다 됐나요? 449번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는 여기서 fx는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다 이렇게 둬볼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두 근의 곱이 16이니까 알파 베타는 16이고 여기다 x 대신에 알파랑 x 대신에 베타를 넣어서 f 알파도 0이고 f 베타도 0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죠? 자, 다음에 여기에서 f4x는 0의 두 근을 a랑 b라고 둬봅시다.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f의 4a도 0이고 f의 4b도 0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앞에서 한 것처럼 A랑 알파랑 B랑 베타랑 이렇게 연관시켜가지고 우리는 알파가 4A고 그치? 베타가 4B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써야 될 식은 알파 베타를 이용하니까 이 두 식을 곱해 주어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알파 베타는 4알파 곱하기 4베타 16AB 하고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알파 베타가 16이니까 16은 16AB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B는 1 두 근의 곱 AB가 1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요건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450번이 요거랑 비슷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유형업이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거 내년 시험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무조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갑시다. 오늘 2차 방정식 단원의 마지막 유형이에요. 자, 이거 얘기하고 이거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내용 설명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근의 공식 기억하죠? 그치? 근의 공식 어떻게 되더라? 한번 불러볼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근의 공식은 계속 얘기해야 돼. 제가 저번에 여러분한테 얘기했었는데 근의 공식 유도하는 과정 있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부터 이렇게 근의 공식까지 가는 거. 이거는 계속 연습을 해야 돼. 알았지? 이게 그리고 나중을 위해서도 중요한 게 이번 지금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이거 다음 단원 이름 여러분 이거 조금만 뒤에 넘겨요. 이거 다음 단원 있죠? 다음 단원 이름 어떻게 되는지 좀 볼래? 다음 단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음 단원 보면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2차 함수 하는 거야. 한마디로. 근데 왜 굳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얘기를 했을까? 2차 함수도 하는데 그 앞 2차 함수 이야기, 복잡한 2차 함수 이야기를 하려면은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근과 계수의 관계,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을 써먹으면서 2차 함수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배운 게 바로 다음 단원에서 쓰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이 근해공식 유도하는 과정도 그거, 특히 2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근해공식 유도하는 과정도 2차 함수에서 꼭지점 유도하는 과정이랑 똑같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어쨌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고, 제 말의 특징이 딴 데로 좀 3000% 자주 빠져요. 어쨌든 근해 공식을 쓰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이런 식으로 많이 봤을 겁니다. x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근해 공식을 썼을 때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또는 뭐 이런 경우도 봤을 겁니다. x가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i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치? 근해 공식은 항상 이렇게 나오잖아. 그쵸? 자, 요 경우를 한번 풀어서 써봅시다. 이렇게 복소수로 나온 경우. 그러면 한 근이 알파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 i 베타는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 i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서 복소수 때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얘는 좀 쪼개보면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루트 2 i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치? 다음에 두 번째 식을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 아이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i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 말은 뭐냐? 자, 여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복소수에서 여기를 실수 부분이라 그랬죠? 실수 부분은 서로 똑같아. 괜찮아? 근데 여기 있는 허수 부분이 부호가 어떻습니까? 정확히 반대죠. 실수 부분은 같고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지선아 뭐라고 하니?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인 거. 5글자. 무슨 복소수야? 켤레 복소수. 괜찮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가 서로 무슨 관계냐면 켤레 복소수 관계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근각의수의 관계에 나온 애들은 그러니까 복소수 근이라면은 허근이라면은 항상 켤레 복소수 관계일 것이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거는 이제 켤레라고는 잘 말 안 하는데 이렇게 무리수로 나와도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 보면 루트가 있는 부분의 부호만 정확히 반대죠. 이거를 켤레 무리수라고 표현하진 않는데 켤레 복소수 비슷하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도 켤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켤레 무리수 뭐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 말은 없기는 한데 켤레 복소수랑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고 이야기해요. 켤레 그 관계를 가진 근들이더라 이겁니다.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무리수 근으로 나올 때는 여기 켤레 그 부호가 반대가 되고 괜찮아? 무리수 파트의 부호가 반대가 되고 허근 복소수 근을 가지게 되면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켤레 복소수 관계가 되더라. 괜찮습니까? 근데 이걸 하려면은 앞에 조건이 필요해. 무리수 근을 가지려면은 A, B, C 개수들이 뭐여야 되냐면은 개수가 유리수일 때만 그 근이 이제 무리수 개수가 유리수일 때 무리수 근을 가지면 서로 켤레 관계 비슷한. 오케이? 자, 여기는 허수잖아요. 복소수 근을 가지려면은 개수가 뭐일 때? 실수일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켤레 관계인 걸 할 때는 개수가 유리수인지 실수인지 이런 거 체크가 꼭 중요하다. 오케이? 요것만 주의하시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문제를 좀 풀러가 보자. 어려운 건 없는데 그 말하자면 따져야 되는 조건들이 약간 깐깐해서 그렇다. 자, 다음 여기 15번 한번 봅시다. 문제 보면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한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예요.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A, B가 뭐라고 돼 있냐면 유리수라고 다음 문장에서 바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치? 그리고 여기 개수들 중에 1이 여기 x제곱 개수 1인데 1은 당연히 유리수일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러니까 개수들이 죄다 유리수란 말입니다. 개수가 유리수인데 한 근이 무리수야. 그러면은 다른 한 근은 뭐라고 할 수 있어? 다른 한 근은 요거의 반대인 3
플러스 루트 2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때?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는 A랑 B를 어떻게 구하냐? 앞에서 배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한다. 그치? 두 근의 합 3 마이너스 루트 2랑 3 플러스 루트 2를 더한 게 여기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니? 그래서 A 값은 몇이 나와? 여기는 6이 될 테니까 A는 마이너스 6 하고 나오게 될 것이고, 그치? 두 근의 곱 3 마이너스 루트 2랑 3 플러스 루트 2를 곱한 거는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나와서 B는 7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왜 7 나오는지는 알죠? 무슨 공식이야? 이게 무슨 공식이지? 민서? 합차 공식, 그쵸? 아는 거긴 한데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합차 공식 3의 제곱 빼기 루트 2의 제곱해서 합차 공식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A, B를 쉽게 구할 수 있겠다. 자,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여기도 똑같은데 식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똑같고, 그런데 한 근이 1 플러스 2i래요. 근데 여기 A, B가 뭐라고 돼 있냐면 바로 다음 문장에 뭐라고 돼 있어? 실수라고 되어 있죠? 그치? 그리고 X제곱도 1인 X제곱의 개수도 1인데 1도 실수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개수들이 모두 실수다 이겁니다. 개수가 실수인데 한 근이 복소수야. 그러면 다른 한 근이 뭐여야 돼?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하에 서로 켤레 관계다 이거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때?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는 두 근을 구한 셈이니까 또 한 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해 볼 수 있겠다. 두 근의 합, 둘이 더하면 몇입니까? 둘이 더하면은 여기 i 쪽이 사라지고 2가 되겠죠? 그치? 두 근의 합 2는 마이너스 1,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에서 a는 마이너스 2 하고 나오고, 두 근의 곱 1 플러스 2i랑 1 마이너스 2i 곱하면 몇입니까? 이거 몇이냐 나는? 암산되나? 되면 좋고 안 될 수도 있죠. 합차 공식이니까 써보자. 1의 제곱 빼기 2i의 제곱인데 여기는 1 마이너스 4i 제곱이죠. 근데 i 제곱이 몇이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얘는 몇이 돼? 5가 나올 거예요. 괜찮니? 그치? 그래서 얘는 5가 나올 거고, 요게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에서 B는 5하고 나올 거다. A랑 B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어때? 괜찮니? 그래서 A 빼기 B는 뭐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어때?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저기 봅시다. 255번 그러니까 저랑 간단하게 문제 체크 좀 해봐요. 자, 한 근이 루트 2 플러스 1이야. 괜찮아? 그치? 그런데 그 개수 뒤에 보면은 유리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수라고 돼 있으니까 동그라미 좀 쳐야 돼. 개수들이 유리수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다른 근은 뭐가 돼야 있어요? 한 근이 루트 2 플러스 1인데 루트 2 플러스 1을 고지고대로 쓰기보다 이렇게 1 플러스 루트 2라고 써줘야 된단 말이야. 괜찮아?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뭐 해야 되겠어?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해야 돼서 1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루트 2 플러스 1이라고 해야죠. 다른 근이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함정인 거야. 괜찮아? 뭐 어디가 바뀌어야 돼?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 요거 단순히 부호가 바뀐다가 끝이 아니야. 뭐의 부호가 바뀐다?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 다른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다 이렇게 써주시고, 괜찮니? 오케이? 밑에 써주세요. 거기 255번 밑에다가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일 것이다. 루트 2 마이너스 1이 아니고. 괜찮아요? 다음에 256번 한 근이 b 플러스 3i인데 한 근이 복소수야. 그러면 뒤에 뭘 써야 돼? 그 뭘 체크해야 돼? 개수가 실수인 걸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괜찮아요? 실수인 건 a, b로 체크가 됐으니까 다른 한 근이 뭐일 거야? b 마이너스 루트 3i일 것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여기 세 문제 지금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한번 해봅시다. 자, 255번.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한 근이, 그러니까 개수가 모두 유리수라고 확정이 된 거죠? 그치? 그런데 한 근이 루트 2 플러스 1인데 사실 얘를 순서를 조금 바꿔서 1 플러스 루트 2라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다른 근이 뭐가 돼야 돼?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어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두 근의 합은 얘네 둘이 더하면은 몇이 돼? 2가 되는 거죠. 그치?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a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하고 나와야 되고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둘이 곱하면 이거 합차공식이죠? 합차공식하면 몇이 되겠냐? 윤사 몇이 되냐 이거? 응. 1의 제곱 빼기 루트 2의 제곱이죠. 괜찮아? 그럼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 한 개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에서 b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따라서 a, b를 구했으니까 둘의 답 a, b는 2 하고 나오면 되겠군요. 뭐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그치? 256번만 한번 해볼게요. 256번에서는 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라고 했어. 그래서 한 근이 b 플러스 루트 3i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문제에서 a랑 b가 실수래. 여기 a가 실수니까 개수들이 모두 뭐인 거야? 실수인 거예요. 괜찮아요? 개수가 실수인데 한 근이 복소수하고 나왔으니까 다른 근은 b 마이너스 루트 3i다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둘을 더 이제 두 근이 이렇게 나오니까 x라고 하지 말고 알파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까? 두 근이니까. 자 그러면 둘이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b 하고만 남겠죠. 괜찮아? 요게 그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에서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확정일 겁니다. 괜찮을까요? 다음에 두 근의 곱 b 플러스 루트 3i b 마이너스 루트 3i. 근데 b 대신에 마이너스 3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3 대입할게. 괜찮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자 그러면 얘는 합차 공식이 되겠죠. 그치? 합차 공식이 돼서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i의 제곱 이렇게 되어서 자 얘 계산은 몇이니까 9 마이너스 3i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임을 이용하면 12가 되겠다. 괜찮아요? 이게 두 근의 곱이니까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나와서 a가 12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니? 이렇게 우리는 a, b 다 구했으니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하면은 답은 9하고 나오게 되겠군요. 괜찮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숙제는 뭐냐? 숙제는 여러분 여기 129쪽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아니다. 130페이지에 271번. 오케이? 근데 솔직히 여러분 그 271번 그 스텝 2 정도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한번 도전은 해보고 와서 같이 풀어봅시다. 알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스텝 2 이렇게랑 그 실력업 다 해볼 거고 RPM으로 가보자. RPM